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원전 정책주 재평가 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났죠.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저번 주에 한층 시장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책을 예, 공약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의 수준 비중을 현재 29%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35%까지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다 대체 에너지 쪽을 키우겠다라는 하고는 좀 상반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보시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일진파워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진파워는 상한가, 보성파워텍도 뭐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 대장주들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발 업체들의 종목들도 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두 가지 업종 종목들을 좀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기술이고요. 참고로 우리기술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도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 뭐 에너토크도 있고 한신기계도 있고 한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에너토크는 1,600억 정도 하고요. 한신기계는 1,8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미 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에너토크도 1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 뭐 한 18%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갭 떠서 시작을 하면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5일선까지를 봤을 때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죠. 3,3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이 부스터를 좀 늦게 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추이가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2,200원 정도 유지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면 한 3,000원 선까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가 라인을 한 2,000원 초반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 존재가 여전히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고 인수까지 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5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죠. 그 전까지는 좀 더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악재가 더 많다.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산인데, 두산은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2조 정도로 큽니다. 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실적으로 보면 아직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3분기까지로만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이 10조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8천억, 그리고 순이익이 6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조 정도면 그렇게 뭐 싸다라고도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싸죠,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까지 뭐 연결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원전에 좀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그룹주였죠. 그래서 두산과 두산중공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나마 이제 수소나 뭐 대체 에너지 쪽으로 버티면서 주가를 좀 부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다시 이제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일대 주주가 두산입니다. 두산의 지분이 이제 36% 정도가 되는데요. 참고로 36%면 시가총액으로 지금 14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으로 따지면 한 5조 정도 수준입니다. 5조. 넉넉 잡고 5조 뭐 40%만 잡아도 한 5조 6천억 정도 되니까 36%면 5조 정도, 어찌 됐든. 근데 시총이 2조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러니까 부분만 보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그룹을 좀 이제 원체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한다라고 테스나도 인수를 했고, 그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뭐 다양한 사업들을 예전에 소비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중화학에서 이제 IT 쪽으로 완전하게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6,500원인데 단기간에 한 14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안착을 하면 못해도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면 24,000원에서 26,000원 정도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여기만 돌파를 하면 예전에 고점인 3만원 선까지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들로 좀 꼽아봤습니다.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은 있는데 좀 은근히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쪽이 또 간다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우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